원제는 베이직 인스팅트로 국내 개봉 외화 중 잘 뽑은 한글 제목으로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그 일본에서의 제목은 얼음 빙자를 써서 비잉의 미소, 일본말로는 코오리노 비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미소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비잉 1992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었고요. 제65회 아카데미상 편집상과 음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원초적 본능 2가 2006년에 개봉되기는 하였으나 그저 1편의 명성에 기대어 만들어진 것이라 작품성이나 흥행에서나 논의할 만한 것이 못되어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에로틱 스릴러의 대표작이죠. 후에 원초적이나 원제적이란 수식어가 달린 아류작을 배출하게 했던 이 원초적 본능은 국내에서는 1992년 5월 23일 개봉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신문 광고를 한번 보시고요. 작품의 줄거리는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충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살인용의자, 여러 소설가와 문제적 형사와의 죽음을 넘나드는 섹스와 사랑으로 추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스톤의 다리 꼬는 한 장면이 이 영화의 상징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손에 리모컨을 들고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이 장면은 영국의 온라인 영화 서비스 업체인 러브 필름의 투표조사에 따르면 눈 깜짝하면 놓치는 장면 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되돌려보는 장면으로 투표를 해도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정작 대본에는 없었고 감독인 폴 버호벤의 경험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폴 버호벤의 대학 시절 한 파티에서 목격했던 어느 여인의 행동에서 착안하여 이 장면을 찍게 된 것이죠. 샤론 스톤에 따르면 폴 버호벤은 다리꼬개 장면을 위해 속옷을 벗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속옷이 너무 밝아서 카메라에 비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샤론 스톤은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의를 했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긋났고 그녀는 이것으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버렸죠. 사전 조기 시사회에서 샤론 스톤은 문제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샤론 스톤은 중요 장면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감독에게 심드렁했지만 그대로의 노출이 캐릭터에게 부합한다고 느꼈기에 그 장면을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에이전트들은 그 장면이 샤론 스톤의 미래 경력을 해칠 것을 우려해서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샤론 스톤도 이 장면을 삭제하기를 요구했지만 폴 버호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덕분에 영화사에 빛나는 명장면이 탄생했고 샤론 스톤은 수십 년을 다리꼬는 섹시한 여자의 이미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섹시 이미지가 얼마나 히트를 했냐면요, 구구말리 머나먼 한국 땅에서 휘발유 광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작품을 연출한 폴 버호벤은 1938년생으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영미권 감독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이학 박사입니다. 나 이대 나온 남자야. 본국인 네덜란드에서 명성을 쌓은 후 헐리우드로 넘어가 로보캅, 토탈 리콜, 원초적 본능 등을 성공시키며 흥행 감독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살색이 난무했던 쇼걸의 폭망과 스타쉽 트루퍼스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명성이 꺾였으며 케빈 베이컨, 엘리자베스 휴 주연의 할로우맨을 끝으로 헐리우드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 뒤로도 작품 활동을 했지만 대중들에게는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마이클 더글라스는 1944년생으로 젊었을 적엔 아버지인 커크 더글라스의 아들이란 딱지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 독립적인 배우로서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로맨싱 스톤, 위험한 정사, 월스트리트, 장미의 전쟁, 블랙 레인, 폭로 등이 있지만 더글라스 자신만의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은 없는 것 같네요. 이를테면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떠올리면 코난이나 프레데터, 코만도, 터미네이터 이런 이미지가 떠올리죠. 실베스타 스탈린 같은 경우도 로키, 람보, 최근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이런 식의 대표 이미지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초적 본능 역시 결과적으로 샤론 스톤의 많은 비중과 시선이 가 있지 그에게는 그저 남주 이상의 어떤 큰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습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원초적 본능에서 연기했던 형사 닉 커런 역은 애초의 대본에는 캐슬린 터너를 염두에 두고 레즈비언 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젊은 형사로 수정이 되었고 마이클이 캐스팅되면서 42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시 마이클의 나이는 47세였다네요. 그래서 그는 촬영 전에 얼굴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는 영화 중 위험한 운전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장면에서 대역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배드씬 역시 샤론 스톤과 직접 연기했는데요. 이거는 대역 쓸 일이 아니겠죠. 마이클과 샤론 스톤은 배드씬 내내 에이즈의 위험 때문에 패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즈의 위험과 공포가 극에 달해있던 시절이라 그랬을 겁니다. 폴 버벤은 이 둘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면과 체위로 근접샷, 중간샷, 광각 등 가능한 한 모든 장면을 열흘이 넘는 시간을 두고 촬영했는데요. 이 중 메인 배드씬은 5일 동안 촬영을 했다고 하니 에헤라디어, 마이클은 참 좋았겠네요. 때문에 감독은 심의에 대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폴 버벤이 닉 커런 역을 두고 생각했던 배우는 로보캅의 피터 웰러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배우들을 생각하다가 웨슬리 스나이프스, 덴젤 워싱턴, 리차드 딘 앤더슨, 돈 존슨 등의 제안이 갔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뜰 줄 몰랐겠죠. 또한 이 역에 오디션을 본 배우들로는 브래드 피트, 탐 크루즈, 레이 리오타, 패트릭 스웨이지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이 리오타는 어울릴 것 같네요. 마이클 더글라스는 여주인공 캐서린 역에 유명한 기성 스타가 출연하길 원했습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2명의 스타 배우가 남녀 주인공으로 딱 연기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줄리아 로버츠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 루드에 대해 꺼려했고 결국에는 당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샤론 스톤에게 배역이 넘어갔습니다. 이 배역에 고려되었던 여배우는 수십 명에 달했는데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여배우들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도에 의하면 켈리 린치가 이 배역을 제안받았고 마리엘 해밍웨이, 캐서린 오하라, 켈리 맥길리스가 오디션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 케이 렌즈나 레나 올린 등이 이 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감독인 폴 버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레나 올린도 감독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고 해요. 샤론 스톤은 킴 베이싱어, 줄리아 로버츠, 켈리 린치 등 13명의 여배우들이 거절한 후에야 제안을 받았는데요. 토탈 리콜에서 눈여겨본 폴 버벤이 그녀를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명도가 낮아서 마이클 더글라스는 반대를 했는데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샤론 스톤 또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샤론 스톤은 맨사 회원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요. 당시 법률을 공부하느라 연기를 포기하려고 했었답니다. 1958년생인 그녀는 당시 30대 중반이었는데요. 하지만 때마침 들어온 대본에 자신이 적임자라 생각했고 딱 달라붙는 드레스를 입고서 마이클 더글라스와의 스크린 테스트를 통과하여 그 배역을 따냈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배우들이 캐서린 트라메리 되기를 거부했고요. 샤론 스톤만이 그녀가 되기를 희망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배역으로 캐서린의 동성 애인인 록시 역에 브룩 실즈에게 제안이 갔었는데요. 브룩 실즈 역시 노출 연기가 두려워서 이 역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근데 록시는 별로 노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따낸 배역이지만 빌 케이블이 연기한 록스타 부즈와의 첫 배드씬부터 샤론 스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올 루드로 나오니까 말이죠. 대역을 쓰지 않았냐고요? 이 작품의 배드씬에는 대역이 없다고 합니다. 원초적 본능은 다리꼬기 장면으로 상징되는 영화지만 실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력, 충만한 눈요깃거리와 소소한 액션 등 대중영화로서의 재미가 충분한 작품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에로틱 스릴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수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져보자면 이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손꼽을 만한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에서도 그 증명이 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기회에, 보신 분들은 오랜만에 찾아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